자랑질을 한번 하면 저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최근에 인스타그램도 시작해요. 그거 다 제가 직접 합니다. 밤새도록 새벽 2시에 돼요. 이 중에 새벽에 쪽지 받는 사람 있을 겁니다. 제가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침대에 누워서 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야 동지애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패배감 갖지 않고 여기 있는 숫자만 오늘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같이 제가 하는 만큼 새벽에 트위터 하는 만큼 그것만 죽으라고 열심히 하면요. 세상은 금방 바뀝니다. 문제는 안 하는 거죠. 안 하거나 덜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기 때문에. 근데 치열하게 내 일로 알고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같이 데려온 우리 아기들의 정말 미래가 있는 삶, 기회가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진짜 총력을 다하겠다. 그 과외비 들여가지고 애 가르치는 정도의 정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한다 그러면 진짜 세상 후딱 바뀝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요. 제가 대학 가서 내 인생을 바꾸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일베 아까 그 이모 교수가 무슨 광주에 뭐 북한군이 침투해서 어쩌고 했다는 얘기했던데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 교수는 아직도 그 일베 상태에서 못 벗어났나 본데 저는 82, 3년 정도에 벗어났습니다. 그걸. 80년 그때 당시에 저는 성남에서 이제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 다 방송, 텔레비 이런 데서 다 맨날 뭐 폭도들이 말이야 총을 뺏어가지고 군인들한테 총질하다가 지들이 총 맞아 죽었다. 다 폭도 이렇게 욕을 하고 있었잖아요. 죽인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저도 거기 동조해서 참 전라도 놈들, 나 경상도 경북 안동 사람이니까 전라도 시기 나쁜 놈들이야. 어? 저렇게 말이야 북한하고 손잡고 나라를 망치려고 말이지. 어? 이렇게 내가 욕을 했는데 대학을 딱 가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게 군인 몇 놈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저급한 그 욕망 때문에 그 억울한 사람들 총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개머리판으로 때려 죽이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죽은 가족들을 폭도 또는 폭도의 가족이라고 두 번째 죽이고 있는 거를 제가 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 뻔하잖아요. 그때 유인물, 찌라시. 이거 보고 슬쩍 보고 선배들한테 얘기 듣고 이러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첫 번째 감정은 일단 쪽팔렸다. 내가 내가 창피한 거. 두 번째는 미안한 거. 그 불쌍한 사람들 향해서 내가 똑같이 손가락질을 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좀 철학적인 거를 깨우쳤는데 뭐 철학적인 건 아니고 당연한 얘기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한계가 뚜렷한 존재라서 입력하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구나. 제가 요새 국정화에 대해서 광분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손자들한테 그 독극물을 내가 주입하는 걸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역사와 해석들을 내 아들은 대학 갔으니까 손자, 손녀들한테 강제 주입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걔가 뭐가 되겠어요? 사상적 노예, 사고의 노예가 돼서 그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갈 거 아닙니까? 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한계가 뚜렷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느낀 거는 제가 이 산재 사고 나서 팔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메고 다니면서 출근을 안 한다고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난 그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월급 받으려고 기부스하고 한 손으로 일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산재 보상도 물론 못 받았죠. 뭐 내가 잘못해서 사고 난 거니까. 졸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고 이제 노동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억울한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론은 사람들이 어떤 나쁜 상황에 처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만큼의 성과를 못 얻는 것이 무능하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스템, 제도 자체가 매우 결정적이구나. 사람들한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그 개인적 경험 때문에 저는 하여튼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제 판검사 안 하고 바로 이제 변호사로 시민운동 하다가 결국 어쩌다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정치판에서도 제 성질대로 하다가 온갖 우사를 당하지만 상관없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세상에 대해서 꿈꾸는 거, 내가 할 수 없으면 그 말로 정치합니까? 안 하면 되지까지 거. 제가 언제 뭐 태어날 때부터 시장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 좀 세상이 공평하면 좋겠다. 다른 거 말고 세상이 그 구성원들이 다 공평한 기회를 누리면 좋겠다. 똑같이 나눠 가지는 뜻 아닙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면 공평하지 못할 때 나라가 망했어요. 그 옛날에는 농토, 땅이 유일한 생산 수단일 때, 거의 유일한 생산 수단일 때 이거를 공평하게 균전하고 있을 때는 그 사회가 흥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소위 그 대토지 겸병이라고 보통 우리가 교과서 배운 얘기대로 자작농들이 자꾸 땅을 뺏기가 소작농 되고 소작농이 모순되고 이러면서 땅이 쫙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거든요. 기회가 공정하지 못하는 거죠. 생산수단, 기회, 결과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특정 소수가 다 가져버리니까 결국은 경제도 나빠지고 흐름도 느려지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열심히 일 안 하죠. 젊은이들 일 안 해요. 그럼 뭘 합니까? 해봤자 되지도 않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착착착 들어가고 나는 흑수저인데 이 헬조선에서 미쳤냐고 내 일하냐고요. 전부 젊은이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사회. 우리 헌법이 정한 대로 민주공화국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그 위에 공평한 기회를 누려서 그게 보장이 돼서 사람들이 전부 다 꿈을 가지고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사회. 그래야 이 사회도 잘 발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사회. 공정한 복지국가. 그러니까 누가 저보고 잠깐 미안합니다. 저보고 진보라고 그래요. 저 진보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자. 나쁜 짓 하면은 혼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일한 만큼 받는다. 누구나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이게 진보의 가치예요. 이게 원래 보수의 가치들입니다. 내가 보수다. 그럼 지금 보수는 뭔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국민한테 X소리하고 친일분자들 편들고 나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반역패당이지. 작사를 어떻게 낼 거냐. 저는 우리 사회가 한 번은 정리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초보적 정리가 관철되지 않은 사회예요. 이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힘센 놈 장땡이에요. 도둑질을 해도 돈만 많이 가지면 장땡이야. 초보적 정리.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 봄에 콩 심으면 가을에 콩이 난다. 열심히 일하면 수확이 더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왜? 친일. 이거 한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세상에 제가 얼마 전에 아리랑을 한번 더 읽었어요. 조정래 선생 때문에 한번 더 읽었는데 그 일제시대 때 얘기 아닙니까? 또 열받는 거예요. 그 노독수리한테 말이에요. 그 김원봉이가 가서 3일 동안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본 고문하던 고등계 형사 노독수리가 이승만이 집권한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그 경찰 된 다음에 김원봉이를 잡아다가 3일 동안 고문을 했대요. 북한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더러워. 그리고 그 자들이 떵떵거리고 대한민국의 주류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그 후손들이 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 온갖 독재 짓거리 다 해가지고 사람들 갖다 고문해서 죽이고 말이에요. 거기다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힘센 사람이 장땡이에요. 힘센 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이걸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버려야 된다. 이게. 물론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 어려워. 누가 나보고 대통령 되거든 이런 얘기하지만 저 같은 사람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왜? 이런 사람 절대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수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사실. 네? 어떻게 그러면 작살 낼 거냐? 저는 작살 내는 게 내 꿈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러면 죽어. 네? 저 가만 안 놔둬요. 딱
다 너무 많으니까 딱 하나만 골라. 맞아, 고기만. 그리고 꼭 때린 자리 또 때려. 그러면 옆에서 그냥 시끄럽게 때려 그것도. 막 동네 다 보라고. 나쁜 짓 하면 혼난다. 거짓말을 지어내서 욕하면 처벌받는다. 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정의.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도 보면 최소한 책임은 지고 미안한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결의가 높고 힘이 세면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별로 안 남았겠지. 별로. 그러나 최소한 나쁜 짓 한 거.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비밀 독립군이에요. 내가 그래서 야, 네 아버지가 비밀 독립군이면 우리 할아버지는 천도 복숭아밥 팔아가지고 막 개국한 개국공신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신문에 나와 기사를 막 썼더라고요. 그런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롱하고 말해요. 오늘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민족주의를 어떻게 고양하기 위해서라나? 지금 누가 그랬어요? 이 작사를 어떻게 낼지는 내가 연구를 여러분과 같이 하겠는데 기회가 되면 작사를 해야지. 아까 청년 이제 사회에 눈뜨는 이런 친구들에게 동기나 희망이 될 만한 그런 말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자고요. 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글쎄, 뭐 그런 얘기는 사실은 뭐 제가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정말 잘하는 세대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그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일생을 걸고 난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나도 노력을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 라고 믿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사회라야 열정이 생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안 해요. 그럼 뭘로 합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내가 스스로 보건대 길이 없는 걸. 문제는 시키는 엄마 아빠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시키는 엄마 아빠도 야, 이거 도대체 애를 낳아가지고 보육한다고 돈 들어, 교육한다고 돈 들어, 대학 보낸다고 돈 들어 나왔더니 취직이 안 돼. 취직을 해봤자 비정규직이고 언제 잘릴지 몰라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니. 이런데 애 낳고 싶겠어요? 본인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인데 어떻게 그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기지. 그래서 그 말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되질 않아요. 부모가 힘이 없는데 뭐. 부모가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잖아요. 지금 2명이 결혼해서 1명밖에 안 낳는데 평균적으로. 1.1명. 2350년쯤 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준대요. 2780년인가 되면 멸종. 없어요. 1명도 안 남다. 이거. 지금 현재 상태. 이게 왜 그러냐? 무슨 출산 지원 정책이 없어서 그러냐? 희망이 없어서 그렇죠. 만약에 야, 애를 낳으면 막 지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진짜 뭐도 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다. 내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낫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애 팍팍팍 낳지요. 당장 힘들어도. 근데 문제는 그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인데 좋은 말 해달라고 그래서 그건 사실은 뭐 드릴 말씀이 없고 하여튼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환경,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의무다. 그리고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힘만 합치면. 뭐 우리가 5천만 원 중에 1명인데 내가 해서 뭘 하겠어. 뭐 얼마나 뭐 바뀌겠어. 이 생각하지 말고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그거 모으면 바뀝니다. 제가 아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냥 할게요. 네, 우리 사회자께서 좀 마음에 안 드실 텐데 이해 좀 하십시오.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신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비록 콩알 한 개만한 행동이라도 행동을 해야 결과가 생기는 거지.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세상이 변합니까? 그건 이미 기득권자들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뭔가 행동해야 되고 뭔가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실천 예를 제가 진짜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학을 가서 사람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럼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에이 뭐 나 판검사해서 잘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나 대학 갔는데 대학을 가서 내 생각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그 학교 안에 사복 형사가 쫙 깔려 있잖아요. 제가 82학번입니다. 사복 형사도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구석에서 누군가가 몇 명이 숨어가지고 밤새도록 철필로 끌고 등사물을 밉니다. 유인물. 광주에서는 이렇게 군인 전두환이 열심히 기념해가지고 총 쏴가지고 죽었는데 이 사진 좀 봐라. 이거 그림 막 잘 안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서 밤새도록 찍어. 밤새도록 찍으면 몇 장 찍겠어요? 한 200-300장, 뭐 100-200장 찍어. 그 찍은 거를 들고 이거 뿌리다 걸리면 다 1년씩 실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학 4학년 때쯤 되면 실형 받을 각오하고 제적될 각오하고 뿌리로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저는 저보고 그거 하라길래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난 졸업해가지고 내가 더 큰 영향 역할을 하면서 내가 하겠다. 내 친구한테 그렇게 약속해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 대학 친구가. 근데 그건 딴 얘기고 이거를 그럼 200장, 100장 뿌리면 100명이 다 보냐?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건물 위나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밧줄 메고 휙 뿌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사복 형사가 다 집어가 버려. 그걸 바로 잡혀가요. 근데 그 중에 다행히 10대장, 5장이 바람이 휙 날려 저 멀리 떨어지면 못 잡아. 그럼 그걸 누가 주워서 보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안 믿지요. 설마. 다음에 또 봤어. 진짠가? 근데 옆 사람이 또 얘기해. 야, 이랬던데. 진짜구만 이런 이러는 거죠. 요게 조금씩 쌓여가지고 87년에 소위 민주항쟁이라는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진짜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국민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대통령을 뽑아본 거죠. 그 큰 대한민국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몇 사람이 감옥을 각오하고 밤새도록 긁어서 뿌린 몇 장의 유인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뭘 할 수 있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면, 야, 너 좀 이거 해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네 친구가 있어? 알았어. 바로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들은 이때까지 들은 얘기, 이런 정보가 쫙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통일이 되면 말이야, 이게 나라가 살기 좋아. 경제가 발전하고, 그래, 좋네. 법인세를 말이야, 깎아주면 안 돼. 법인세 올려야 돼. 감면한 거 줄여야 돼. 그래, 맞아. 근데 딱 투표하러 가가지고는요, 빨간색 한 번만 휙 휘둘러보면, 그렇지. 저 새끼들이 하면 빨갱이, 나라 망하지. 이래가지고. 자기한테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집단을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들어온 게 있어요. 정보에 의해서 판단이 축적돼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정보를 바꿔줘야죠. 한 번 바꾸면 되냐? 아니죠. 계속 바꿔줘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SNS입니다. 여러분은 민주당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당보다 특별히 잘못했나요? 아니지.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냐?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어느 쪽은 유리하게 보여주고 어느 쪽은 불리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새로운 수단을 가지고 있죠. 그게 SNS입니다. 1인 언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보를 바꿔줘야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그 1년 감옥 살 걸 각오하고 100장의 유인물을 뿌렸는데 지금은요 사람이 마음은 100장 유인물 뿌리는 거 이 트위터 뭡니까 그 밴드 띡 한번 누르면 수백 장 순식간에 뿌릴 수 있어요. 제가 자랑질을 한번 하면 저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최근에 인스타그램도 시작해요. 그거 다 제가 직접 합니다. 밤새도록 새벽 2시에 돼요. 이 중에 새벽에 쪽지 받는 사람 있을 겁니다. 제가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침대에 누워서 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야 동지애가 생기잖아요. 내가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 일부러 해주는 거예요 다. 그럼 고마워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좋아요 한번 눌러줄 거 아니야. 그걸 투자하는 거예요. 만큼 정없이.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뭔가 내가 오늘 정말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세 네 군데에다가 다다다다 눌러버리잖아요. 똑같이 써가지고 그거 누르면 돼 그냥. 많이 가면 200만까지 갑니다. 보는 사람이. 그냥 보통 그냥 누르면 30만. 그냥 30만. 일단 떠. 내 페이스북 계정에 떠요. 트위터에 떠. 카카오 스토리에 떠. 안 보는 건 다음 문제예요. 근데 이거 진짜 의미 있네. 보고 한 번 더 눌러주고 이런 게 몇 번만 반복되면요.
200만, 300만까지 퍼집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보다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내 자랑이 아니고 도대 종편에서 저를 잘 안 깝니다. 까면은 제가 반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제가 실증적으로 증명을 하나 해줄게요. 공무원들은 선거에 관한 행동을 하면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죠? 평생 20년, 30년 근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이 날아가요. 이건 감옥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각오하고 국정원이 트위터질을 하더라는 거지. 얼마나 효과가 있으면 국정원이 목숨을 걸고 하겠어요. 공무원 목을 걸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선거할 때 원래 공보물 한 장만 뿌리게 돼 있죠. 예비 공보물도 한 번만 보낼 수 있죠. 한 번만 보라 이거 정보를. 막 5번, 10번 보내면 안 되잖아요. 프랭크 한 동에 한 개만 붙여야 돼. 그런데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누구 나쁜 놈, 누구 뭐 어디 바람 피웠대, 뭐 누구 어디에 돈 먹었대 이런 걸 익명 계정으로 만들어 계속 날리잖아요. 그걸 처음 볼 때는 안 믿는데 5번, 10번, 20번, 한 달, 2달, 3달 계속 보다 뭐 진짜 반은 맞나 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그때 보니까 국정원이 만든 계정 숫자 곱하기 한 개 계정당 팔로우 평균 1000명 잡고 하루에 10번씩 했다고 치고 곱하기 해야지 계속 이거 몇 달 동안 했다고 치고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내가 보니까 수천억 장을 뿌려버리더라고. 수천억 장의 불법 선거유물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 나쁜 놈이구나 이거. 야, 이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건 사람 머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 머리, 생각을. 지금부터 트위터 열심히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 여기 300분이잖아요. 1년 동안, 한 6개월만 해도 돼요. 6개월 동안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쉽잖아요. 이거는. 그건 남들이 하는데 가입만 하면 돼. 가입만 해가지고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놔야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 선거 시의원들 계시고 선거하는 분들 계시는데 똑같아요. 나 지지해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사람이 뭐, 야, 네, 우리 아는 사람한테 지지해줘야지. 이 사람이 같이 찍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찍죠. 안 찍을 거죠. 네. 요구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꾸려면 정보를 바꿔야 되는데 이 정보 제공도 말이에요. 야 이거 좀 봐라 이거. 야야야 저 새끼 나쁜 놈이지 이거 봐라. 이러면 이 사람들이 딱 든 순간에 어우 무슨 목적이 있어 이러는구나. 방어 기제가 딱 작동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 볼자리에다 턱 던져줘야 돼 이렇게. 지나가다 보게 턱. 응? 그러면은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 그 다음에 또 한 비슷한 거래. 원래 살짝 던져주는 거지. 이게 설득력이 훨씬 뛰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관계를 평소에 많이 맺어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쓴 거 좋아요 누르지. 여러분 페이스북 좋아요 누를 때 고민하죠. 이거 눌러줄까 말까? 안 하시는구나. 되게 착하네. 막 팍팍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잖아 솔직히. 고민하잖아요 그게. 저는 막 눌러버려요. 네, 제 건 누르지. 그거 말고 남의 거. 내가 누군가를 해줘야 그 사람도 나한테 해줄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1000번을 눌러줬다 누가. 그게 어느 정도 효과인지 여러분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한 명당 팔로워를 500명씩 가지고 있다. 1000명이 눌렀다. 몇 명한테 공개되는 거예요? 50만. 제가 보통 한 5천만까지 가거든요. 그럼 평균 500명으로 잡으면 500만 페이스북에 공개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사도 다 페이스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300명이 지금부터 막 마음먹고 내가 언제 시점을 정해가지고 내가 유인물을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해 주겠다고 마음먹으면 6개월, 1년만 하면 한 명당 5,000명, 10,000명은 가뿐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제발 말이에요. 누가 그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댓글 쓰세요. 인터넷에 댓글. 네이버에 댓글 많은 뉴스 올라옵니다. 공감 많은 뉴스 올라와요. 그 몇 번 더 누르면 일면에 탁 떠요.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알릴 수가 있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300번씩만 누르면 무조건 탑 뉴스예요. 박수 크게 한번 치고 이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에서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마지막은 뭐냐면 정치인 이재명이 가지는 정치에 대한 생각 또는 자신이 정치 속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가치나 어떤 그런 방향, 정치인으로서 그걸 풀어가는 내 자신의 몫은 무엇인지 어떤 역할,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때까지 다 사실 말씀드린 거죠, 그죠? 다 말씀드린 거고 제가 할 역할은 우리 사회의 이 정치라고 하는 게요, 되게 허위 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관용, 포용, 개방 이런 이름으로 또 중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비슷하죠. 이런 이름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반대로 하려고 그러죠. 애매하지 않게, 명확하게, 투명하게. 그래서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뭘 돌립니까? 그냥 할 말 다 하고 정확하게 포용, 관용의 이름으로 그 나쁜 거를 용인하지 말자. 우리가 포용이나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게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게 아닌 이런 길도 가능하고 저런 길도 가능할 때 나는 이 길로 가자고 하고 저 길로 가자 할 때 이 이런 길들은 타협할 수 있죠. 그것도 저쪽 주장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야 훔치자 그러고 나는 훔치지 말고 잘 쓰자 그러는데 타협합니까? 그런 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다 타협과 포용의 이름으로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쁜 짓 하는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잠깐만 참으면 돼. 예?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 정상적인 사회는 나쁜 짓 하면 큰일 난다. 이 들키면 우리는 끝이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그렇습니까? 얼마나 뻔뻔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전두환 그 인간이 한 얘기가 있죠. 조금만 견디시지. 그 인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시지. 수백 명을 갖다 쏴 죽이고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나라 망친 인간들이 지금도 뻔뻔스럽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역할이 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초보적인 질서. 아주 단순한 원칙과 상식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 제가 할 역할은 그 정도다. 더 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